밀크티에서 홍차를 먼저 넣고 우유를 나중에 넣는지, 아니면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나중에 넣는지,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우유가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는 것은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제안한 이 마지막 골든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듯 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 한잔 하셨지요? 차 맛은 어땠나요?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요? 차도 우리기 나름 다른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차를 사랑하는 영국인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논쟁도 해왔던 홍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홍차 문화는 왕실과 귀족층에서 시작해서 점차 서민들에게까지 대중화되고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풍미가 뛰어난 한 잔의 홍차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우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논쟁을 하였답니다. 홍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제안을 내어놓은 것이 1848년 패밀리 이코노미스트라는 가정용 월간지였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 요리 전문가 메리 비튼이 기본 원칙 5가지를 제안하면서 여기에 골든 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메리 비튼이 제안한 5가지 골든 룰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양질의 차를 사용할 것. 이것은 요리와 마찬가지로 차에서도 좋은 재료는 필수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둘, 티포트를 데울 것.
자기 예열을 하는 거죠. 셋, 차 양을 계량할 것. 넷, 갓 끓인 물을 사용할 것. 이것은 신선한 물을 끓인 즉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끓인 물을 자꾸만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다섯,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릴 것. 이상인데요. 그야말로 차우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5가지 골든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1946년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이 한 잔의 맛있는 홍차라는 에세이를 냅니다. 거기에 11가지 항목의 홍차 우리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차는 인도나 실론의 것을 사용한다. 2. 티포트의 재질은 도자기가 가장 좋다. 3. 티포트는 미리 예열한다. 4. 찻잎은 뜨거운 물 1리터에 티스푼으로 가득 6스푼의 차를 넣는다. 5. 찻잎은 티포트에 직접 넣는다. 6. 물은 끓인 즉시 사용한다. 7. 컵은 원통형의 머그컵이 잘 식지 않아 좋다. 8. 밀크는 연유가 아니라 보통 우유를 사용한다. 9. 티포트에서 차가 다 우려지면 스푼으로 이래 휘저 섞는다. 10. 밀크티는 홍차를 먼저 컵에 따른 후 나중에 우유를 넣는다. 11. 설탕은 넣지 않는다. 이상인데요. 이 조지 오웰이 말한 11가지 골든룰을 보면은 약간의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탕을 넣지 않는다 11번 항목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차는 인도나 실론의 것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조지 오웰은 경제적으로 영국 상류층에 속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고가인 중국차 구입이 여건상 맞지 않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웰은 중국차보다는 인도나 실론의 것이 더 자기 기호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밀크티라면 당연히 중국차보다는 인도나 실론의 차가 더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차의 경우는 그대로 마시는 스트레이트 티에 더 잘 어울리잖아요. 또 찻잎은 뜨거운 물 1리터에 티스푼으로 가득 6스푼 차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티스푼은 약 2g 정도를 말하고요. 차 한 잔 하면은 물 200ml 정도를 얘기했고요. 해서 물 1리터라고 하면 5스푼의 차가 맞는데 여기에선 6스푼이라고 했죠. 이렇게 많은 양의 차를 우릴 때는 여유 있게 한 스푼 더 찻잎을 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찻잎은 티포트에 직접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티백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10번 항목에서 밀크티는 홍차를 먼저 컵에 따른 후 나중에 우유를 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크티에서 홍차를 먼저 넣고 우유를 나중에 넣는지 아니면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나중에 넣는지 이것이 조지 오웰이 이렇게 얘기하고부터 계속적으로 논쟁이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나중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귀한 홍차잔이 혹시라도 뜨거운 홍차를 부으면 파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도 그랬고요. 우유를 먼저 넣고 또 홍차를 먼저 넣으면 이 찻잔에 홍차의 그 색상이 또 묻어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유를 먼저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오웰은 홍차를 먼저 넣고 나중에 우유를 넣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주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홍차 회사인 트와이닝사와 잭슨사도 각각 9개조 골든룰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트와이닝사 몇 가지 항목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골든룰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많고요. 여기서 트와이닝사 몇 가지 항목을 좀 보면은요.
홍차 양은 1인당 티스푼 1개 반 정도의 차를 넉넉히 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 반 정도의 티스푼이면 3g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은 3 내지 5분간 우리며 따르기 전에 가볍게 휘젓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항목은 실온의 우유를 먼저 컵에 따르고 그 다음에 홍차를 따라야 하며 이 방법이 홍차와 잘 섞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트와이닝사는 조지 오웰과는 또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는 셈이죠. 우유를 먼저 넣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2003년 6월에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완벽한 한 잔의 홍차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골든 룰을 제시합니다. 이 제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논쟁이 계속적으로 밀크가 먼저냐 홍차가 먼저냐 이렇게 논쟁이 되어간 것이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골든룰로 자리를 잡은 셈이고요. 어느 정도 이 논쟁이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2003년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제안한 골든룰을 한번 볼게요. 1. 주전자에 신선한 연수를 넣고 불에 올린다. 시간, 물, 화력 등을 낭비하지 않게 적당히 끓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선한 연수라는 것은 물은 연수, 경수 있잖아요. 근데 경수는 차울인데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신선하다고 했으니까 끓인 물을 자꾸 재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 주전자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티포트를 예열한다. 포트를 예열할 때는 끓인 물을 포트의 4분의 1 이상 채우고 30초 이상 둔다. 혹은 4분의 1컵 정도의 물을 포트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서 1분간 가열하여 포트를 따뜻하게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구 예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3.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즉시 티포트에 예열한 물을 버린다. 4. 한 잔에 한 티스푼 비율로 찻잎을 예열된 티포트에 넣는다. 5.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가까이로 포트를 가지고 와서 주전자의 물을 찻잎에 힘차게 붓는다. 여기서 주전자의 물을 찻잎에 힘차게 붓는다라고 한 것은 홍차의 점핑 현상을 더 잘 유도하기 위해서 쓴 내용인데요. 홍차는 물을 부었을 때 찻잎이 상하 좌우로 운동을 하면서 우러나오지는데 그것이 힘차게 부었을 때 더 운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더 잘 우러나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6. 3분간 우린다. 7. 컵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지만 도자기 머그컵이 이상적이다. 8. 컵에 먼저 우유를 넣고 이어서 홍차를 붓되 맛있어 보이는 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얘기한 것은 조지 오웰 의견이랑 반대인 거죠. 우유를 먼저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홍차에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갑자기 급격하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이 고온의 차에 의해서 변성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차 맛과 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유를 먼저 넣고 홍차를 넣게 되면요. 우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유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왕립화학협회는 우유 먼저에 손을 든 셈입니다. 설탕은 기호에 따라 적당량 넣는다. 10. 홍차를 마시기 적당한 온도는 60에서 65도씨이며 이보다 뜨거우면 마시기도 어렵고 마실 때 소리가 나서 품위를 손상시킨다. 마시기 위한 온도 60에서 65도씨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우면 정말 소리가 나기는 하죠. 이들 영국 사람에게 있어서 홍차, 차생활이라는 것은 차가 아주 고가이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차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신의 부와 또는 권위를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식과 룰이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우유가 먼저냐, 차가 먼저냐 하는 것은 여기 영국 왕립화학협회가 제안한 이 마지막 골든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듯 했고요. 골든룰에서 제시가 안 된 것이 우유와 홍차 비율, 저는 그것이 궁금했는데 우유와 홍차 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취향이 사람마다 개인적인 취향이 강해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영국 사람들은 1대1 비율로 홍차와 밀크 비율이 동량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차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동양 쪽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굳이 넣는다면 차 맛에 있어서 차 맛을 너무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넣는 것이 그 기호에 맞는 듯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유와 홍차의 비율이 1대4 혹은 1대3 정도로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골든룰이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어지고 많이 얘기가 되어 왔지만 결국 개인적인 골든룰은 찾아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완벽한 한 잔의 홍차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이것이 끝은 아닌 듯 하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영국의 룰이지만 기호와 문화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로 하고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도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유에 홍차 넣는 모습과 홍차에 우유 넣는 모습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